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이 책인데요. 스트레스, 우울감, 무기력증, 수면장애, 불안. 식사만 바꿔도 원인 불명 증상의 90%가 사라진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이유 없이 아프다면 90%는 식사 때문이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자가격리와 유연근무제를 통한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커다란 환경의 변화는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마음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햇볕을 쬐는 시간의 감소와 활동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 생활 리듬과 식생활의 변화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정한 병은 아니지만 심신의 불안정함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부정수소 또는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라고 한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기분이 쉽게 우울하다. 자주 불안하고 긴장된다. 왠지 식욕이 없다. 잠을 통 못 잔다. 권태롭다. 짜증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의욕이 없다. 부정수소란 다양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원에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부정수소는 90%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자율신경의 불안정함을 마음의 병으로 부르고자 한다. 자율신경이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흥분계인 교감신경과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신경계가 조화롭게 작동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려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마음과 몸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휴식 취하기, 욕조에 몸 담그기, 잠자기, 편안한 음악 듣기 등이 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경우는 대부분 흥분계인 교감신경이 활발한 상태이므로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로는 어디까지나 자각 증상에 대처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식사를 개선하는 것이다. 자율신경과 식사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외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병명 없는 증상, 흔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병의 90%는 식사 개선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식사를 개선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릴 수 있다. 여기에서 식사는 혈당과 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구성된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체형과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 혈당과 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이 식사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인간의 면역은 점막의 활동에 따른 방어기관이 매우 발달해 눈물, 콧물, 변 등으로 이물질을 배출하는 구조가 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점막의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점막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는 시스템은 다양한데 특히 면역 글로불린 A 항체라고 불리는 면역 항체가 그 작용을 담당한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상태가 이어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발해지면, 즉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면 순식간에 이 항체가 분비되지 않아 점막 표면에 면역 항체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감기 등 감염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점막의 면역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기본이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권장하는 것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점막의 면역력 강화와 관계가 깊은데 코 인두, 코 속에서 좌우의 들숨이 만나는 공간으로 오물이나 세균이 붙어 염증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 이 부분에 달라붙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햇볕을 쬐을 때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런데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짧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햇볕에 의해 생성되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당연히 내려가고 이는 겨울철 우울증이나 감기, 인플루엔자 등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증으로 번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 중 하나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되었다. 이처럼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동시에 식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생선 내장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선을 내장째로 먹으면 식사를 통한 비타민 D의 섭취가 가능하다. 비타민 D 섭취를 위해 내장째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뱅어포다. 또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장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기관으로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내 환경의 악화는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의 균형에 신경을 쓰는 생활도 중요하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부신, 좌우의 신장 위에 있는 내분비샘, 이 장기의 활동이 중요하다. 부신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루 중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와 활동이 줄어 쉬는 시간대가 명확하게 나뉜다. 부신이 가장 활성화되는 때는 오전 중 이른 시간대며 정오가 지나면 급격하게 활동력이 떨어져 오후 4시쯤에는 거의 최저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오후 4시가 지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편이 몸에 좋다. 인간의 몸은 원래 해가 뜨며 활동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활동을 멈추는 리듬으로 짜여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끝내는 생활이 이치에 맞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거나 직업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되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게 되므로 일을 질질 끌게 되거나 밤을 새는 습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생활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망치는 원인이다. 또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할 습관이다. 한밤중에 블루라이트와 같은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역시 몸의 리듬이 깨진다. 이 외에도 게임이나 SNS 등에 장시간 집중하면 건강한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뉴스만 보게 되는 것도 마음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집에 오래 머무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평소대로 기상시간을 지키고 오전에는 밖에 나가 운동을 하자. 이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기 위한 기본이다. 또 운동은 당질의 과잉 섭취를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식사로 섭취한 당질은 출퇴근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소모되는데 재택근무 또는 주부들의 생활 또는 퇴직 후의 생활 또 방역지침 등으로 활동량이 많이 제한된 상태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줄게 되면 당질은 그대로 지방이 된다. 집에 있다 보면 간식과 음주 등을 통한 당질 섭취도 늘어난다. 당질 섭취는 당장에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듯 싶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새로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하루에 몇십 분만이라도 좋으니 근력 운동이나 걷기 등을 하는 시간을 정해진 일과에 넣는 것이 좋다. 특히 걷기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올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활동이다. 특히 오전 중에 비치는 햇볕을 쬐면 좋다. 이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수면 리듬을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